경남 하동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한상미고요. 원래 사는 집은 정릉이에요. 지금 현재 식구들은 다 정릉에서 살고, 제가 아프면서 이제 그 전에 그 집을 거기다 하나 했었는데, 그쪽으로 혼자 내려가서 수정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경남 하동에서 온 한상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반갑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인사가 아니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반갑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셨던 이유들이 각각이 다 있겠지만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 이유 때문에 이곳에 왔었고 그 힘든 시기들을 겪고 아팠고 좌절도 했고 다시 어떤 누군가를 보면서 희망도 갖고 그 심정들을 너무 잘 아니까 그냥 하는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항상 여기 있을 때마다 좀 두서없이 얘기가 돼가지고 걱정스럽긴 한데요. 저는 자궁 내막암이었어요. 근데 참 제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암 환자라는 판결을 받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냐면 저는 국선도 단전호흡이라는 그 건강을 책임지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수련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에요. 그 수련원을 운영한 지는 30년이 넘었고 그 수련을 시작한 지는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련생들이 왔다 가면서 저한테 건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상담도 해줬고 그 다음에 많은 암 환자들한테 저도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근데 제가 덜컹 암이 걸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도 억울하고 내가 왜? 저는 별명이 하마입니다. 물을 달고 자라요. 그 다음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고기는 입에 대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어요. 오로지 채식만 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저희 집안이 모태교인이에요. 어머니 할머니부터 다 교회를 다니셨고 아예 교회에서 어려서는 살았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는 그 얘기를 했는데 제 꿈이 선교사였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 갑자기 이제 작은 오빠가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막 싸울 때 저희 큰 오빠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나니까 둘 중에 이제 왜 그랬느냐면 목회를 하거나 선교사를 하면 가정을 누군가가 그때 이제 결혼을 다 하기 전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부자인 집이 아니어서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큰 오빠는 그때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누군가 가게를 하나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둘은 못하니까 서로 가위바위보로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가 이겨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개척교회 목회를. 그런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랬으니까 어떠한 이유로도 제가 생각하는 상식 그 어떤 거로도 제가 암 환자가 저기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을 받고 나서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제가 건강하다고 자신했었고 실제 건강했었고요. 지금은 저를 보고 아팠다고 생각되시는 분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폐경기가 되려고 그러나 싶어갔는데 이제 생리가 불순해지기 시작하면서 생리통이 저는 없었는데 막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배가 불러와요. 근데 그 일반 생리하고 틀린 게 냄새가 어쩜 그렇게 냄새가 지독하게 나.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의학상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도 이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이상해져. 근데 생리통이 없었던 생리통이 심한데 이거 진통제를 먹어야 돼.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새벽 5시 반에 저희 국선도장은 시작을 해요. 출근하기 전에 그분들이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일 처음 타임이 5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임이 9시예요. 그럼 보통 2시간 정도의 운동을 하고 가시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뭐 이러는 저기기 때문에 국선도는 아시다시피 그냥 앉아가지고 좌선만 하거나 호흡만 하는 게 아니고 단전호흡이라 해서 온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가락 끝 마디부터 발끝 마디까지 다 근육부터 뼈마디까지 다 풀어주는 스트레칭이에요. 기본이.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시연을 해야 되거든요. 하는데 이 생리통이 심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도 먹고 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데 진찰을 좀 받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는 갔어요. 갔더니 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내진을 하는데 왜 이렇게 커졌지? 내 자궁 벽이 되게 커졌고 이게 뭐냐? 이러면서 이제 초음파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검사 좀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그냥 해놓고는 왔어요. 와서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친구가 너 좀 와봐. 갔어요. 갔더니 큰 병원 가자. 그래서 이제 제 도장이 안양이었습니다. 안양이었는데, 안양에서 이제 제일 크다는 원광대 가가지고 받았는데, 이제 짜차차차 해서 이제 진료를 딱 해서 나중에 이제 결과 보러 갔는데, 자궁 내막암 말기라는 거예요. 크기는 9cm가 넘었고, 무슨 2년 생존율 어쩌고 하는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여기가 하얘져가지고, 그냥 그냥 2년이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가 그 생각만 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뒤에 아무 생각이 없고, 뭐 애들 생각도 안 나고, 뭐 부모님 생각도 멍한 상태로, 어째 도장으로 와가지고는 가만히 원장실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생각나는 게 아니 잘 살아야 2년 산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뒤부터 차곡차곡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고는 한참을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애가 넷이에요. 아들, 딸 이렇게 애가 넷이에요. 그렇게 주시기도 많이 주셨어요. 한꺼번에 몰아서 주셨어요. 처음에 애를 낳고 애가 안 생겼었는데. 그러면 애들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아니, 왜 하필 나야? 왜 내가 암이 걸린 거냐?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런 것도 했다가, 그래,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겠지. 이런 생각도 했다가, 여기서 그냥 그랬다가, 또 그냥 한없이 쳐졌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통증이 이거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생리통이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통증이 심하면 이제 제가 통증이 심하니까 우리 신랑 보고 그때는 두드리라고 했어요. 뒤 여기 좀 두드려 달라고 막 팡팡 팼어요. 그러면 그 울림 때문에 통증이 좀 안 느껴져요. 그러면 얼마나 두드리고 더 세게 시퍼렇게 먹는다. 본인도 이걸 하다 보니까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니까 병원 가. 수술하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선도는요, 자가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국선도의 기본 저기가 정심, 정시, 정가, 정도예요. 옳은 마음으로 옳게 살아가자는 게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국선도는 박 밟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비읍의 아래아에 리을 기억이에요. 다시 변한 게 그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밝은 박이라는 걸 찾아보면은요, 생명, 이런 거예요. 생명, 밝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칙은 같은 내용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생했다는 거 말고는. 그런데 수술이나 이런 거는 나는 안 하겠다라고 아예 아마 다른 환자분들이 와도 회원들 저한테 문의를 해도 저는 하지 말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힘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데, 잠을 잘 수도 없고, 도저히 일을 할 수도 없어서, 이제, 도저히 도장을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지, 그러니까 어디 출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사범을 두고, 일단은, 나를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애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엄마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니들이 좀 엄마를 도와줘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어른들 계시니까 제가 이제 애가 넷인데 저는 식구가 대식구예요. 시어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시아버님, 그 장애인인 시아주버님, 그 다음에 전 시어머니가 또 한 분 계셔요. 시어머니가 또 한 분 계신 이유는 우리 시아버님이 어려서 결혼을 집안에서 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애를 못 낳으시니까 몇 년 사시다가 스스로 물러나셨어요. 그래서 혼자 계속 애를 못 낳으시니까 뭐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혼자 계속 사시는 연세가 드시고 자꾸 아프시니까 이 시아버지가 모셔오자 이래가지고는 한 집에 시어머니가 둘을. 이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이 어머니가 서운해하시고 이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이 어머니가 서운해하시고 그런 것들을 저는 그래도 어려서 그렇게 배우고 자라서 예 제가 해요 어머니 제가 해요 제가 먼저 할게요 뭐 야 이거 어디냐 저 가요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식구 한 끼 밥만 해도 10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90 넘은 노인네들이세요. 그러면서 살면서도 저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했고 집안의 화목이 내 행복이고 집안에서 큰 소리 안 나고 웃음소리 나고 예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좀 안타깝게도 저희 신랑은 왜 무슨 일을 하면 사고가 되시는 분들 있죠. 돈이 안 붙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뭔가를 잘 될 것 같아서 하고 나면 그게 다 사고가 돼가지고 빚이 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장을 하면서도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두 시어머니가 얼마나 저기 하신지 사람을 쓰고 싶어서 청소나 이런 걸로 파출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를 깨워요. 야 이따가 사람 온다고 그랬잖니 청소해라. 이제 그런 스타일이셔요. 그런데다가 우리 신랑은 너무 효자인 정말 효자인 남정네요. 근데 여기 다 며느리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효자인 남편하고 사는 아시죠? 그런데도 그렇게 결혼하고 한 30몇 년을 그렇게 사는 게 저는 그게 일상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막 힘들고 그랬어도 애들 커가는 거 뭐 어른들 건강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발병한 원인을 가만히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돌아가신 둘째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나 모르게 우리 신랑이 보증수고 이랬던 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 해결하고 하면서 이게 내가 어떤 의의를 깨는 형제간의 의의를 깨는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잠 못 자고 그 잠 못 잔 상태로 출근했다가 일했다 이러면서 아마 발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결혼 생활 동안에 나를 위한 시간,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이랬던 거는 단 한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어른들 모시고 살다 보면은 또 한 분의 시어머니를 모셔오는데 저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요. 의사표시는 내 얘기는 아예 의견도 수렴도 안 돼요. 당연히 모셔와서 내가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건 왜 없었겠어요? 저라고. 근데 그거를 누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눌러놓고 밀어놓고 가족의 화목이라는 이름에 또 밀어놓고 또 밀어놓고 또 밀어놓고 했던 것들이 안에서 썩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는 저 혼자 겉으로 드러난 저기만 가지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도 정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고기는 입에 대본 적도 없고 운동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 없고
암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겉에 있는 거로만 생각을 한 거고 그냥 내 스스로 체면을 걸었던 거예요. 나는 가족의 화목이 내 화목이고 애들 커가는 게 내 행복. 그렇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영화도 선택을 하는데도 영화를 보러 가도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봐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었어요. 내가.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밤에 자다가 내가 두드려 달라면 막 두드리면서 수술하지 그러냐고. 자기도 잠 못 자고 힘들죠. 이해는 해요. 근데 저는 애들이 감기가 들어도 감기약을 안 주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주스를 되게 마시게 하고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다시 뭐 생강차를 계속 해가지고 주고 자기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서 하게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쉬어야 돼. 약을 안 쓰고 그렇게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수술을 암이 걸리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했듯이 저도 수술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항암을 할 생각은 더군다나 없었어요. 그러는데 매일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양쪽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했었거든요. 근데 밤새 막 이러고 행 해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이상하니까 힘든가 보다.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좀 요새 힘들어서 감기 들어서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다가 그게 눈치들이 다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알게 됐어요. 그 남편이 수술하라고 하는 그 억압 뭐 이런 그 강제성 이게 엄청 싸웠어요. 정말 엄청나게 싸웠는데 이 주변의 가족들이 수술하라고 항암하라고 이게 엄청 막 엄포도 났다가 애원도 했다가 막 정말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특히 우리 남편하고는 두드리면서 이 뒤를 두드려주면서 수술을 안 하고는 이렇게 한다고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막 큰 소리를 하시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할 거면 이혼하자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많은 대식구 속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이 병치를 이거를 뚫고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럽시다. 다시 한번 그럼 내가 수술하면 이혼할 거냐? 이혼하지. 그럼 합시다. 하자고. 그래서 일단 그 다음날 법원에 갔네요. 가서 다 합의원 쓰고 했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애들이 미성년자 애들이 2-3명 있었어요. 고등학생 막 올라가는 늦둥이들이거든요. 애들 큰애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요. 늦게 주셔서. 그 애들이 있으니까 왜 합의 이혼하려면은요. 애들 그 미성년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교육받아야 돼요. 근데 그날은 교육을 시간이 지났고 그 다음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날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갔어요. 출근해서 오기로 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서초동 법원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혼자 서초동서부터 걸어오는 거 그냥 걸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날 신랑 오지도 않는데 전화도 왜 안 오냐 했냐 뭐 전화도 안 해보고는 저희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으러 이렇게 전화해라 사랑한다 하거든요. 꼭 그게 의무로 돼 있어요. 근데 그날은 전화 와도 받지도 않고 뭐 왜 안 받는지도 알겠죠. 시어머니 2분 모셔놓고 어르신들 모셔놓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이렇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요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 살림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하동에 내려가 있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알아들으셨는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의미를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암이라니까 또 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동으로 혼자 내려갔어요. 지금은 이해를 해요. 우리 그 신랑이 정말 이혼을 하고 싶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이혼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해요.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기 생각에는 이 여자가 살으려면 수술을 해야 되고 항암도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버티니까 그리고 맨날 밤마다 아파가지고 질질질질 매고 하니까 그렇게 강수라도 쓰면 수술할 줄 알았던 거죠. 그게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이해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여기가 그거 들리지도 않고 꼬여가지고 그래 이혼하잔다고 법원까지 오냐. 어이구 그것도 막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동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데 혼자 있잖아요. 혼자 내려가서 이제 먹거리 끓여서 나 혼자 먹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통증은 또 밤에 그렇게 많이 아파요.
밤이면 되면 진짜 죽을 똥살똥 아픈데 그냥 그냥 방울 벅벅 기면서 막 진통제가 저기 있는 거 아니까 가가지고 먹을까 하다가 안 먹고 그냥 비질비질 땀 흘리고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액체는 다 나옵니다. 눈, 귀에서도 액체 나와요. 눈, 코 얼마나 용을 쓰면 눈, 코, 입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구멍이랑 구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와요. 얼마나 아프면. 그러면 이제 그 집 맥진해서 어떻게 깔아져가지고 어떻게 깨어나서 보면 여기 한 보재기, 여기 한 보재기, 여기 줄줄줄. 그러면 이제 그걸 혼자 벗어서 이제 세탁기 갖다 넣는 거야. 그러고는 그 모습이 내가 처량해서 또 엉엉 울고 정말 많이도 울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도 힘들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원망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저처럼 하나님한테 종주목제를 많이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하필 왜 나냐고. 내가 뭘 어땠다고 그러냐고. 나처럼 부모 공경 잘해. 그 신부모님 그렇게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러면 막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이러면서 정말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러면서 한동안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입에도 안 올렸어요. 그러면서는 이제 막 하다가 어느 정도로 그게 통증이 심하냐면 나 이렇게 아프다 죽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아프느니 죽고 싶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날 죽여달라. 그리고 나쁜 생각도 많이 했고 나쁜 시도도 사실 했었어요.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그랬어요. 그래도 아침에 눈 떠서 아니지 나쁜 선택을 하려다가도 그렇게 하면서 참 그러자 이제 하혈이 시작되는데 이게 하혈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저께 내마감 오신 분 아시죠? 피가 철철 나와요. 웬만한 생리대 이런 거는 되지도 못하고 나오는데 화장실까지 나오면서 줄줄줄줄 왜 우리 어르신들 그 기저귀 큰 거 있죠? 이렇게 큰 거 그거 가도 택도 없어요. 금방 훅 잡고 금방 119 실려가서 수혈하고 헤모그로빈 수치 뚝뚝 떨어져요. 헤모그로빈 수치가 5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선생님? 어지러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수혈 잡고 나면 또 통증. 그러면서 나중엔 제가 하나님을 내가 워낙 원망을 해놓고 워낙 정말 유혹비스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서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은 못 찾고 이선이 이제 청아한 사람 너 내 곁에 없으면 나는 혼자 설 수 없으니까 그 노래를 막 불러가면서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이상구 박사님을 몰랐어요. 제가 모르고 이제 그렇게 막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 목회한다는 오라버니 오빠가 목사님이 여기를 등록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이렇게 꼬여가지고 제 심성이 이렇게 꼬인 상태로 가면 뭐하고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이러는데 거 가서 뭐 할 거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면 거기가 민폐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 걷는 거 보고 사람들 피해만 준다 그러고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는데 우리 신랑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오빠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는 여기 그래서 등록을 해놨는데 돈이 얼만데 독방 썼거든요 저는. 얼만데 환불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 이러니까 이제 환불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갈 줄 알고 환불이 안 되게 왜 안 돼요? 되는데 가게 하려고. 그래서 끌려서 왔습니다. 왔는데 차를 여기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게 꼬여 있으니까 여기 올라오는데 이 계단도 싫은 거야.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걸어가 우리 같은 환자들 올라가게 비스듬하게 안 돼 있고 계단이 이거부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현관에서 거기 얼마나 돼요? 거기가 왜 이렇게 멀어요? 근데 방은 또 3층에다 줬네. 이놈의 데는 환자들을 오라고 해놓고 엘리베이터는 왜 없는 거야? 혼자 그랬어요.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제가 아픈데 혼자 내려가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말티즈 한 마리를 줬거든. 이렇게
사줬거든요. 걔랑 같이 왔는데 강아지를 같이 못 있는다는 거예요. 집에 간다고. 이제 잘 됐다. 집에 가야겠다. 강아지 같이 못 있는다니까 어떻게 그럼 강아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근데 박사님이 강아지랑 같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갈 핑계만 찾는 거예요. 여기 있기 싫은 거예요. 정말로 있기 싫고 누가 나 보는 것도 싫고 누구한테 내가 물어볼 거 아니야. 사람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것도 싫었어요. 누구한테 내가 막말로 아직 덜 깨진 거죠. 국선도를 몇 년씩 한 원장인데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것도 그것도 많이 있었고 그냥 매사가 싫었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싫어요. 그냥 다 그냥 웃는 것도 싫고 누가 이제 그때 심정은 그래. 그때 이렇게 대놓고 표현은 안 했는데 정말 무슨 여기는 환자들을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받으면서 엘리베이터도 없냐. 뭐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날 해가지고 우리 오빠는 가시고 신랑이 이제 저녁 강의를 같이 앉아서 듣는데 속으로 이상구 박사님이야 잘 알고 그렇지만 방송에서 봤으니까 알고 그렇지만 혼자 그 말이 맨 그 말이지 뭐 별다른 하고 혼자 생각하면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듣고 싶지도 않고 안 가고 신랑이 있으니까 그냥 저기는 못 하겠고 저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먹지도 못하고 어지러우니까 걷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냥 혼자 속으로만 막 이러고 있다가 하루, 이틀, 3일 그러면서 이제 밥도 먹고 움직이면서 아침 강의에 요만큼 나와서 앞에 앉고 점심 강의에 요만큼 앞에 나앉고 나중에 요 앞에 앉아가지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혼자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우는 티 안 내려고 모자 푹 뒤집었어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썼던 모자가 그 모자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 시간에 그때는 말문이 열리더라고요. 사실은 그러고 이혼하자 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이웃을 즐겁게 시간에요 제가 라인 댄스 췄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깨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잘못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내 스스로 그냥 그렇게 결정을 이렇게 그렇게 그렇다라고 그냥 내리고는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다 맞고 그렇게 이미 그렇게 이건 이런 거야라고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내가 안 받았던 거예요. 그냥 교회도 형식적으로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다녔던 대로 다녔고 그렇게 모르는 상태였는데 안다라고 자신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아직 한 번도 하질 않았는데 앉아서 이제 기도를 방에 들어가서 저 이제 혼자 독방을 썼으니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중얼중얼 하나님 그리고 왔는데 이제는 오늘은 뭐를 먹었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가운데서 빛이 막 너무 아름다운 빛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제 자세히 보는데 그게 저더라고요. 제 모습인데 그동안 내가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할게요. 뭐 어쨌어요. 그 모습이 정말 공경의 마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형식적이었던 거예요. 보기에는 이쁜 모습이었는데 정말 어머님을 이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행위. 그 다음에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모습 하나하나 내 모습들이 순간순간들이 항체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환하고 이뻐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기심 가득하고 이랬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 창피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그러고 나서 조금 나중에 그때 제가 174기인가 왔었거든요. 그때 나와서 이런 시간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냐면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서 아마 내가 이랬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돌아갔어요. 여기서 잘하고 돌아가서도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하동에는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때 당시 홀더폰 하나 있었는데 그날 가가지고 바로 인터넷 신청했습니다. 인터넷 신청해서 다른 거 틀지도 않았어요. 블루투스 그 스피커가 있어요. 이게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틀어놓으면 잘 안 들리니까 이 스피커를 들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스피커 하나 사고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요, 그때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틀어놓고, 잘 때도 24시간 다 틀어놨어요. 가서 인터넷을 설치한 이유가 이상구 박사님 강의 들으려고 설치했어요. TV도 설치한 이유가 크게 화면으로 보려고. 그때 CD를 하나 사갖고 갔는데, 차로 움직일 때 들어요. 근데 참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도 드렸었는데, 차로 움직일 때 듣는 CD는 휴게소 가잖아요.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진짜 외울 만큼 듣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래도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밤새 통증에 시달렸던 날은,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싫고 힘들고 그냥 처져 있고 좀 운동도 뭐고 먹는 거고 뭐고 하기 싫어요 혼자. 그러면서 이렇게 의식은 깼는데 눈을 안 뜨고 이렇게 보는 거야. 이제 안 나갈 핑계로 오늘 컨디션이 어떤가? 목 괜찮네. 손을 꼬박꼬박 해서 다리가 아픈가 안 아픈가? 안 나갈 핑계. 창문 열어. 먼저, 박사님 강의할 때 제 생각이 나서 웃었는데, 문 살짝 열어. 비 오네, 안 가도 되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안 움직일 핑계. 운동을 안 할 수 있는, 이게 자꾸 그래요. 근데, 거기서 안 움직이면 자꾸 처지니까, 그냥 입던 옷 그대로, 어저께 질질 짜던 휴지 그거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도 나와요. 일단 그냥 또 옷 갈아입고 이러면 주저앉으니까 그냥 그대로 저희 집이 조금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걷는 거예요. 걷다 보면 어제 못 봤던 예쁜 들꽃도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걷다 보면 메뚜기가 내 발끝에 푹 눌러서 탁 튀는 것도 보면 그렇게 한 발 하루 갈등과 갈등 속에 좌절했다, 올랐다,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면 룰루랄라 했다가 처지면 또 있는 대로 그랬다가.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처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처질 때 여러분들이 처진다고 마음까지 처지시면 안 돼요. 이 처짐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처질 때 얘는 더 올라가기 위해서 처지는 거니까 이때 힘을 더 내줘야 되고 더 쉬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더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되고 그때 더 하나님한테 매달리셔야 돼요. 이거 처진다고 처지면 그냥 처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잡으셔서 다시 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렇게 처질 때마다 저는 정말 그때는 이제 조신하나 그걸 참 많이 불렀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걷고 처음에 이렇게 걷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걷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걷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걷고 있네? 저희 집에서 이렇게 제가 올라다니는 길이, 저희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계속 오르막이에요. 오르막인데, 제가 어느 날 진짜 이러고 걷던 사람이 이러고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날 제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병원 가봤어요. 병원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다가 그날 가서 병원에 가니까, 없대는 거예요. 1점 몇? 이렇게 9cm가 넘었었거든요. 1점 몇? 어머, 그날로 저 여기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박사님한테 제가 말도 버버버거리면서 얘기했어요. 박사님, 저 어때요? 그러고 와서 그게 아마 193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병원을 안 갔어요. 그러다 너무 감사해서 하동에서 그 먼 길을 운전하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날 여기 서가지고 얘기하고 그 뒤에 좀 왔고. 근데 제가 이렇게 길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처럼 바보같이 하나님 부인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부여잡으세요. 부여잡으시고 이거 놓지 않으셔야 돼요. 놓지 않으시고 계속 열고 그냥 맡기세요. 맡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났는데요. 걷지도 못했는데요,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건히 이기셔서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셔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